형들, 1,500원 환율이 찍히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들어? 잠시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 같지? 곧 내려갈 것 같잖아. 근데 미안한데 그 생각 오늘부로 완전히 버려야 할 거야. 우리가 알던 상식적인 환율은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졌거든. 지금 우리 눈앞에 찍히는 이 숫자는 단순한 경고등이 아니야. 원화라는 화폐의 가치가 통째로 재편되는 거대한 지진의 시작이지. 오늘 언더코드는 이 1,500원이라는 숫자의 밑바닥을 파헤쳐 볼게. 단순히 달러가 강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는 증거들이 나왔거든. 이 구조를 모르면 형들 자산은 앉은 자리에서 녹아내릴 거야. 영상 끝까지 봐봐. 진짜 살아남을 전략까지 다 준비했으니까. 사람들은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위기라고 부르지. 근데 사실 이건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점인 거야. 대부분 금방 1,200원으로 돌아가겠지라며 해망 회로를 돌려. 과거의 데이터만 믿고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믿는 거야. 하지만 현실은 어때? 최근 하루 변동폭이 14원을 넘었어. 금융위기 때나 보던 변동성이 16년 만에 다시 나타난 거지. 실제로 한국은 에너지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나라잖아. 이게 환율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아주 치명적인 상관이 있지. 기름값이 오르면 달러를 더 많이 써서 사와야 하거든. 그럼 시장의 원화는 흔해지고 달러는 귀해지는 구조가 돼. 이게 바로 우리가 갇힌 에너지 환율 연동 트랩이야.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환율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지. 결국 유가가 안정이면 환율 1,600원도 이제 남의 일이 아니야. 한 번 올라간 수입 물가는 절대로 예전으로 안 돌아가거든. 형들이 마시는 커피, 먹는 밥값이 안 내려가는 진짜 이유지. 우리 경제의 체질 자체가 고환율에 중독되어 버린 거야. 문제는 우리만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보다 훨씬 눈치 빠른 녀석들은 이미 짐을 싸고 있거든. 대체 외국인들은 우리가 모르는 무엇을 보고 도망치는 걸까? 외국인들은 지난달에만 13조 원 넘는 주식을 단지고 나갔어. 이건 단순히 주가가 좀 빠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야.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완전히 변했다는 뜻이지. 우리는 반도체 업황만 좋아지면 돌아오겠지라고 믿고 있잖아. 하지만 외국인들의 계산기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냉정해. 그들은 지금 한국을 투자처가 아니라 ATM으로 쓰고 있거든. 글로벌 시장의 위기의 징조가 보이면 가장 먼저 팔기 쉬운 곳. 그게 바로 유동성이 좋고 만만한 한국 증시의 슬픈 자화상이야. 실제로 이번 달 원화 가치는 주요국 통화 중 최하위권이었어. 외국인들이 13.3조 원을 순매도하며 원화를 달러로 바꿔나갔지. 그들이 보기에 원화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위험 자산인 거야. 글로벌 자본 흐름의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 형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 자주 들어봤지? 이게 단순히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니야. 언제든 현금을 뽑아갈 수 있도록 열려있는 구조적 취약점 때문이지. 결국 국부가 유출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는 거야. 이탈 속도가 빨라지면 국내 자산 가치는 밑바닥을 모르게 돼.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개인이 받아내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잖아. 이대로 가면 우리 자산의 가치는 강제로 재설정될 수밖에 없어. 더 무서운 건 정부도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거야. 환율을 잡자니 금리가 오르고 금리를 잡자니 환율이 폭주하거든. 이 외통수 구조 뒤에는 더 거대한 유령이 숨어 있어. 전 세계의 목줄을 쥐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불이 붙기 시작했거든. 지금 시장에는 경기가 나쁘니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커. 근데 이건 이 구조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거든. 한국은행은 지금 사실상 외통수에 걸려 있는 상태야. 환율 1,500원 돌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물가 폭탄이거든. 수입 물가가 치솟으면 소비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따라올라. 결국 물가를 잡으려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 서민들 대출 이자가 무서워도 환율을 방어해야 하니까. 물가를 잡으려다 서민을 잡는 기괴한 역설이 시작된 거야. 정부가 금리를 못 올릴 거라는 희망 회로가 파산을 부르는 셈이지.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바로 호르무즈의 유령이야. 중동 전쟁이 확전되면서 에너지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거든. 유가가 100달러를 넘는 순간 환율 1,600원 문이 열릴 거야. 한국 원유 수입의 동맥인 그 좁은 해협이 닫힌다고 생각해봐. 이건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셧다운이야. 우리 주요 산업들이 가동 중단될 수 있는 실존적 공포지.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원화 가치는 강제로 재설정될 거야. 국가 신용 등급이 흔들리고 중산층이 붕괴하는 소리가 들리겠지. 근데 형들, 너무 공포에만 질려 있을 필요는 없어. 이 잔인한 구조 안에서도 누군가는 조용히 불을 불리고 있거든. 그들은 대중과 정반대로 움직이며 기회를 낚아채고 있어.
대체 그 1%는 이 위기에서 어떤 뒷문을 찾아낸 걸까? 자, 이제 진짜 무서운 얘기를 해볼게. 이건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야. 환율 1,500원이 고착화된다는 건 원화 가치의 재설정이야. 형들이 한국에서 흘린 피땀 문물의 가치가 반토막 난다는 뜻이지. 쉽게 말해볼까? 10년 동안 개처럼 벌어서 1억을 모았다고 치자. 근데 환율이 이렇게 뛰면 국제시장에서 그 돈은 7천만 원이야. 형들의 노동력과 시간이 앉은 자리에서 증발해버리는 거야. 이 구조가 유지되면 중산층은 소리 없이 붕괴할 수밖에 없어. 열심히 살수록 가난해지는 기괴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거지. 근데 더 비극적인 게 뭔지 알아? 대부분의 사람이 정부가 어떻게든 해주겠지라고 믿는다는 거야. 미안하지만 정부는 형들의 지갑을 지켜줄 능력이 없어. 미 연준의 금리나 중동의 미사일을 한국 정부가 조절할 수 있나? 절대 아니지. 이건 국가가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해일 같은 거야. 형들도 혹시 환율 좀 오르다 말겠지 하며 sok 놓고 있었어? 그 안일함이 바로 형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오류 패턴이야. 하지만 형들, 절망만 할 필요는 없어. 오히려 이게 기회거든. 구조가 뒤바뀌는 대변혁기에는 반드시 부의 주인이 바뀌니까.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어. 남들이 공포에 질려 원화를 들고 떨 때 누군가는 웃었거든. 그들은 원화라는 울타리를 넘어 진짜 돈의 흐름을 탔어. 환율이 오를수록 자산이 복리로 불어나는 마법을 부린 거지. 그럼 구체적으로 그 1%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3가지로 알려줄게. 이건 이론이 아니라 이 바닥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실전 전략이야. 첫 번째 전략은 통화의 다변화야. 왜? 원화는 위기에 가장 취약한 로컬 통화이기 때문이지. 어떻게? 자산의 최소 30%를 달러나 금으로 즉시 바꿔야 해. 매달 적금 붙듯이 달러를 사 모으는 달러 평균 단가 분할 매수야. 실제로 2022년 하락장에서도 달러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웃었어. 주가는 빠졌지만 달러 가치가 올라서 계좌를 방어했거든. 두 번째 전략은 에너지 및 실물 자산 해치야. 왜? 고환율의 원인은 결국 에너지 가격 상승에 있거든. 어떻게? 기름값이 오를 때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 미국 에너지 ETF나 원자재 관련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넣는 거지. 기름값이 올라서 내 생활비가 깎이면 내 주식 수익으로 메꾸는 거야. 실제로 자산가들은 인플레이션을 이런 식으로 상쇄하며 버텨. 세 번째 전략은 지정학적 수익 파이프라인 구축이야. 왜? 원화로만 돈을 벌면 한국 경제와 운명을 같이 해야 해. 어떻게?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달러 수익을 창출해야 해. 유튜브, 해외 프리랜서 마켓, 글로벌 이커머스 등 방법은 많아. 실제로 한국의 상위 1% 개발자나 크리에이터들은 달러로 벌거든. 환율이 오르면 오히려 이번 달 월급 대박이네 라고 말해. 형들, 이제 이 구조를 이해한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를 봐봐. 원화에 올인한 사람은 환율이 오를 때마다 삶이 팍팍해질 거야. 하지만 자산을 분산한 사람은 환율이 오를수록 더 부유해지겠지. 5년 뒤 두 사람의 자산 격차는 수십 배로 벌어져 있을 거야. 누구는 국가 탓을 하며 무너지고 누구는 그 위기를 타고 비상해. 형들은 어느 쪽의 삶을 선택하고 싶어? 오늘 우리가 본 1,50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환율이 아니야. 세상이 형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탈출 신호일지도 몰라. 진짜 탐사는 이제 형들의 실행에서 시작될 거야. 근데 말이야, 마지막으로 진짜 묘한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 만약 이 환율 전쟁의 배후에 우리가 상상도 못한 주체가 있다면, 발럭사건조차 누군가의 거대한 설계도 중 일부라면 어떨까? 세상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